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. 하지만 이전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동안은 최 전 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, 없다, 도덕성 논란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번에는 최동욱 찍어내기에 청와대가 개입을 했느냐, 안 했느냐, 이쪽에 더 무게가 가 있는 건데요. 검찰의 수사에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인선이 끝났습니다. 야당은 협상력이 있는 중진들을, 여당은 전투력이 있는 초선들을 전진 배치했습니다. 정치권의 소식, 이석우 정치평론가, 새정치전략연구소의 김철근 소장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예. 네. 자, 먼저 최동욱 검찰총장 문제. 예. 이게 2라운드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글쎄요, 저는 이걸 2라운드라고 봐야 될 그렇지 정도의 않습니까? 사안인가, 뭐 네. 그렇게 봅니다. 뭐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다, 그게 찍어내기다,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아직까지 의혹 수준이고 사실 뭐 이런 정보를 굳이 따지자면 뭐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이제 균형을 맞춰서 이야기한다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이 국정원 전현 직원 동원해서 기밀 빼내고 네. 그것도 대선 공작 아니냐라는 그 지금 의구심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? 뭐 그런 것들 균형되게 봐야지 이제 하나만 갖고 이렇게 보느냐.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이거 하나만이 아니고 지금 혼외자 문제도 여전히 이게 지금 살아있는 불씨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최 총장이 임명되고 난 뒤에 그 어떤 가정도우미인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임여인이 뭐 이렇게 조직 폭력배를 동원해 가지고 네, 협박을 했다 그런 협박했다는 주장이 이야기가 있습니다. 그것도 수사 진행 중인데 단순한 그 수사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혼외자 아들이 최 총장 아들이 맞느냐 아니냐라는 걸 물으니까 이 임여인이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았다 이런 지금 또 수사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를 균형되게 바라봐야지. 예를 들면 최 총장은 어떤 그 도덕성의 문제도 안고 있고 또 어쩌면 외압의 의혹도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실체가 없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하나에 너무 부분적으로만 해갖고 너무 크게 보는 것 아니냐, 좀 균형되게 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저는. 예. 개인의 일탈 행위인지 뭐 이렇게 좀 조직적으로 한 게 있는지 또 그 조직적이라면 전 정권에 있었던 건지 현 정부에도 있었는지 뭐 이제 그런 것들이 관건인데 현재로는 수사 나와봐야지 지금 뭐 지나치게 상상들하고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청와대 조 행정관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현 정부에 관련됐다 이렇게 단정하시는데 단정하면 안 되죠. 아니 조 행정관이 개인 일탈 행위인지 그 안에서 누구하고 연관됐는지 전혀 나온 게 없는데 현 정부 문제다라고 단정하시면 안 되는 거죠. 단정하는 건 아니죠. 왜냐하면 지금 뭐 그 단정하는 근거가 예를 들면 처음에는 청와대는 그런 일 없다 그랬다가 조 행정관 문자가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그때는 뭐 이렇게 문제다라고 징계 해제했다는 것 아닙니까? 그걸 가지고 단정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거를 있는 그대로 또 보시면 청와대는 그런 이야기 나오니까 조사해 보니까 없었어. 증거도 본인도 부인하고 하니까 없다 그랬다가 문자가 나오니까 이거 뭐야? 그럼 당신 나가야 되지 않겠냐?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 사안을 가지고 지금 현 정부의 문제다라고 단정까지 하면 안 되는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죠. 근데 뭐 우리 사실 공무원들이 보면 개인 정보를 다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까? 뭐 서로 이렇게 슬쩍 알려주는 경우도 뭐 없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일탈행위냐 현 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고 진짜 현 정권이 관계되지 않았다면 현 정권 입장에서는 일탈로 볼 수밖에 없죠. 관련이 안 돼 있으니까. 그 왜 특정 진영이나 특정 사람의 이해관계에 당신 그거 했느냐? 그거는 그 기관에 또는 그 기관 소속원의 일탈 행위로 봐야 되는 것이죠. 이걸 자꾸 전 정권하고 현 정권 연결해서 보니까 무슨 이건 조직이고 정권 차원이 아니냐 자꾸 이렇게 보는데 현 정권 입장에서 만약에 진짜 관련이 없었다면 그건 일탈 행위인 것이죠. 이걸 자꾸 찍어내기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의혹을 계속 가하기로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의혹입니다. 뭐 다 의혹으로 연결시킬 수 있거든요. 예를 들면 이걸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. 지금 뭐 같은 고향이고 원전 원장하고 다 그렇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아니 무슨 뭐 선거 개입을 했다 그러고 뭐 무슨 뭐 조직적으로 했다 그러는데 보니까 자기들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혹시 개인적으로 괘씸했을 수도 있죠. 아니 그러면 당신 그런 식으로 수사하는데 당신은 좀 문제 없느냐? 뭐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해갖고 이거 이 친구도 사실 이런 문제 있는 것 같더라. 뭐 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무슨
조직적으로 뭐 찍어내기다 뭐다라고 하는 건 상당한 비약이고 자꾸 우리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. 어디까지나 수사가 나오고 결과가 나오고 재판이 나오면 예. 그거에 따라서 이야기를 해야지 모든 걸 다 그렇게 연결시켜서 확산하면 그러면 이거 뭐 저 나라 일이라든지 우리 또 일반적인 일을 어떻게 합니까? 아니 네. 잠깐만요. 아니 의혹을 내놓았으면 네. 의혹을 막 이렇게 내놓는데 의혹 수준에 불과한 것이고 뭐 사실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도 결과가 분명히 나와야 되지. 그게 안 나오면 네. 진짜 의혹이 사실인 걸 안 내놓으면 곤란할 것이다. 이런 식은 또 하나의 비약이죠.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사안을 가지고 자꾸 이게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. 결과라는 거는 단정을 해서 지금 보는 거거든요. 분명히 조직적인 게 있다. 찍어내기로 연결됐다. 네. 그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럼 무조건 말로 해가지고 그런 거 있다라고 하고 검찰 보고 밝혀내라. 안 밝혀내면 후폭풍이다. 이건 그건 좀 무리한 연결일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이건 이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있으면 나오는 것이고 없으면 안 나오는 것이고 또 조금 바라봐야 될 것이지 지나친 상상을 자꾸 하는 것이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최 총장의 도덕성 문제, 네. 도덕성 문제는 이건 없는 것이냐? 도덕성 문제는 완전히 제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아니 최 총장이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끝까지 부인을 하고 부인한 상태에서도 물러났고 또 지금도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거는 고위공직자 한 사람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. 그러니까 사안의 비중이 어느 쪽이 더 크냐 이런 것도 보면서 봐야지. 아니 근데 그 한쪽만 부분은 이제 최동 검찰총장 사퇴했기 때문에 그것은 혼외자냐 아니냐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 대상인가요, 그것이? 본인이 그걸 끝까지 부인했기 네. 때문에 그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나라 전체가 혼란이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지금 물러났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이고 고위공직자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를 네.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어떤 교훈이 되는 것이죠. 네. 그런 점에서도 이거는 중요한 것이죠. 네.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니 제 말씀은 이 지금 개인정보 유출된 부분만 큰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안은 그 사안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. 다른 사안도 많고 다른 쪽에 수사 진행 중인 것도 많다. 전체를 균형되게 봐야지 한쪽만 해가지고 그게 큰 것처럼 보는 거는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다. 저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네. 야당에서는 이제 486 출신 의원들이 좀 들어가려고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다 배제가 됐더라고요. 당 지도부가 배제됐는데 그런 것도 참 재밌어요. 예, 뭐 네. 저는 이제 민주당이 평소에도 좀 이런 자세를 가지면 네. 얼마나 건설적일까. 그 앞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해서 지난 1년 동안 정쟁국면으로 오지 않았습니까?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한 실질적인 사실관계 이런 거를 정말 건설적으로 도출하기 위해서였다면 네. 그런 지금 같은 요번에 국정원 특위 이런 인물들로 했을 텐데 네. 그전에는 안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민주당이 어떤 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의 어떤 역설적인 증명이다. 요번에는 입법권도 가지고 이러니까 네. 이거는 해보겠다라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. 네. 그리고 또 자꾸 이걸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새누리당도 보면 이게 전투력이라 그러는데 전부 전문가들이 또 여긴 들어가 있습니다. 전부 네. 전문가면서 전투력도 좀 있는 의원들로 돼 있는 것이지 네. 새누리당이 뭐 전부 전투 검찰 출신 배치됐다는 국정 건 아니죠. 출신이니까 콘텐츠와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죠. 그러니까 실탄이 없으면 전투력이 그러니까 나올 이게 수가 뭐 없죠.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공세 네. 뭐 이런 거를 위해서 한 인선만은 아니다. 뭐 이제 네. 그런 면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균형되게 봐야 되고 네. 건설적으로 좀 봐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. 네. 그럼요. 남재준 국정원장이 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대공수사권하고 대북 심리전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. 지금 여야 합의대로 하면 국정원이 할 일이 없다.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대공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시기상조라고 보십니까? 아니면 검찰, 경찰에 맡겨도 된다고 보십니까?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입니다. 네. 왜냐하면 남북이 바로 대치하고 있고요. 네. 북이 끊임없이 우리 이 남한 내부를 지금 체제 교란시키는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. 네. 왜냐하면 북의 어떤 SNS를 통한 침투라든지 김정일 위원장이 이건 대단한 무기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한 것들도 다 나타나고 실제 국정원에서 그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고 네.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도 사실 그 중요한 일단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. 네. 그러려면 국내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그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또는 이미 있는 행위면 차단하고 잡아내려면 대공수사 없이 할 수 있겠는가? 지금 뭐 검찰이 하는데 검찰의 수사와 지금 국정원이 하는 수사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검찰 네. 수사는 이미
그 불법이 벌어진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걸 규명해내는 것이고, 이건 예방 효과. 그 대공 수사는 예방 효과부터 여러 가지 기획 수사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남북의 특수한 현실, 그 다음에 네. 수사 기법의 문제,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이건 시기상조다.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하고 딴 데서 양보를 얻으려는 것 아니냐. 야당도 이 부분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부분을 절대 강하게 요구를 하지 못할 겁니다. 실제 논의에서는. 네.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부분은 그거는 차단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봅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 동의하고, 일정 부분 동의한다는 부분이 그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고요. 네. 그 부분은 이미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두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. 계획을 확실하게 하겠다. 정치 개입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특정 지점에서까지도 이야기해서 네. 국정원 이렇게 분위기들 보면 그쪽에는 뭐 난리가 났죠. 왜냐하면 기존에 조금 영향력 좀 가지고 있는 거 뭐 완전히 없어지나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있고 그렇거든요. 그러나 그 부분은 확실하게, 정치 부분은 확실하게 차단하는 게 맞고, 대공수사는 아직도 시기상조니까 남북 관계, 특히 남북 관계가 건설적으로 가는 게 확실하다면 또 조금은 낫지만 지금 아닌 상황에서는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예,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큰 이견이 없는 것을 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안철수 신당요. 네. 내일쯤에 이제 명단을 발표하게 될 텐데 이게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여럿을 둔다고 하지 않습니까? 네. 왜 다수위원장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? 제가 보기는 일단 복수로 내세우는 건 아무래도 지금 현 단계에서는 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물, 한 사람의 인물이라도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거물이라면 모르겠는데 네네. 아직 그런 인물까지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, 네. 그다음 또 하나는 뭐 좀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분위기도 좀 살리려는 뭐 그런 뜻에서 지금 복수로 하는 것 같고, 안철수 의원은 아마 지금 단계에서는 또 같은 취지에서 뭐 굳이 안철수 의원이 뭐 나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네. 안철수 현상을 수렴한다 이런 차원에서는 오히려 복수의 인물들이 이렇게 해나가는 게 또 그런 점에 좋지 않겠느냐. 창당준비위원회면 모르는데 네. 지금 창당준비위원회도 아니고 그 법적인 아직 단계까지 안 갔으니까 지금은 뭐 안철수 의원이 참여하겠는가 뭐 좀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, 좀 제가 아는 분위기도 좀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.